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네, 네. 네, 잘 들리시죠? 예, 예. 그러면,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음,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 1시간 정도 고객이 몰려오는 인스타그램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닉네임 친절한 미녀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고 바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친절한 미녀 강사라는 닉네임으로 한 15년 정도 지금 이렇게 강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친절한 마케팅 아카데미로 교육 활동, 네, 강사 활동하면서 그리고 마케팅 대행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강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 블로그나 개인 인스타그램, 개인 유튜브를 모두 다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 또 저의 운영 경험까지도 같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저희 채팅창에 메시지를 한번 남겨봐 주시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주로 모여 노는 곳은 어디일까요? 어디서 시간을 많이 보내요? 4번, 5번. 네. 아유, 워낙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정말 채팅창에 빠르게 넘어가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 이제 왜 제가 이 질문을 갖고 왔는지 아시겠죠? 네. 요즘 사람들이 주요 많이 노는 곳 홍대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홍대. 자, 예전에는 뭐 압구정, 홍대, 강남역, 뭐 명동 이런 데 가서 주로 저희가 놀았다면, 주로 그런 곳에 가서 신나게 놀았다면, 요즘 사람들은 다들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는 또 내가 내 친구들도 만나면서, 내가 좋아하는 지인들도 만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인들하고의 소통을 한다기보다는 나의 관심사 위주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공간, 특히 영상 컨텐츠를 많이 소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친구들, 요즘 연인들 보면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만나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연인이 만나도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이런 광경들 아마 저희가 쉽게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대가 이러다 보니 우리 대표님들 지금은 저는 SNS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죠. 저는 SNS를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내 이야기를 하고 내 이야기를 올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는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 이야기도 올리고 많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놀고 있으니 이곳에서 나를 알리는 전단지를 뿌리더라도 여기서 전단지를 뿌리셔야 된다. 지금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시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지금 대세는 이곳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해보시면 내가 들이는 노력 대비 아웃풋, 결과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생각보다 잘 나와서 처음에 한 달, 두 달, 세 달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잘 배우시고 진행해 보시는 걸 좀 적극 추천을 좀 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인스타그램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인스타그램 하세요? 하세요? 많이 하세요? 네. 제가 이제 많이 검색도 해보고 왔습니다. 대표님들께서 인스타그램을 하시나, 안 하시나. 보고 왔는데, 그래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제 눈에 보였어요.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수 없으니까. 많이 보면서, 아마도 여기 오늘 오시는 분들께서는 인스타그램을 하긴 해요. 하긴 하시되, 그러니까 큰 성과가 없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한 일주일에 뭐 한 건 정도 이렇게 게시물을 올리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는 열어놓고 보기는 많이 보고, 들어가서 보긴 많이 보는데, 내 이야기를 올리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 분들 또는 뭐 어느 분들은 몇천 팔로워, 뭐 3천 팔로워, 9천 팔로워 이렇게 뭐 만 팔로워가 넘는 분들도 계셔서 약간 편차가 있으셔서 전반적으로 딱 이거는 조금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내용들을 제가 좀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인스타그램 마케팅이 좋은 이유는요. 요즘 우리 고객님들 대부분이 다 인스타그램에서 놀고 있어요. 저는 제가 차를 운전하고 다녀서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를 자주 많이 타지는 않는데 가끔 지하철이나 저는 버스를 타면 사실 다들 스마트폰을 보시잖아요. 그럼 저는 뭘 보는지 봐요. 저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열어서 뭘 보나 보면 인스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스타에서 많이 놀고 있으세요. 최근에 이제 제가 6월 10일이니까 엊그제 올라온 뉴스가 이런 뉴스가 있어요. 쇼폼에 빠져 있다. 쇼폼이 이제 짧은 영상을 말하죠. 10분 이하의 짧은 영상을 저희가 쇼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이버보다 유튜브, 인스타를 더 많이 본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를 제치고 다들 인스타와 유튜브에서 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보면은 지금 사용 시간 측면에 있어서 유튜브는 당연히 이제 영상이다 보니까 소비하는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카카오톡은 메신저죠. 메시지를 지인들과 주고받는 거. 그리고 나서 인스타가 네이버보다 사용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카카오톡을 저희가 정말 많이 열어봅니다. 지인들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려고.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인스타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우리 고객님들이 다 인스타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도 충분하다. 그런데 그럼 유튜브도 좋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유튜브가 조금 더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다. 우리 대표님들 하시기에는. 그래서 지금 하시기에 가장 좋은 거는 우선은 인스타그램인데 인스타그램 안에서도 짧은 영상 있잖아요. 릴스. 인스타그램 안에 이제 릴스는 1분 30초까지 올리실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뭐 한 1분 또는 1분 이하로 많이 올리세요. 그래서 1분짜리 영상 하나 올려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인스타그램 릴스로 올리고 틱톡에도 올리고 네이버 클립에도 올리고 이렇게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일 만약에 저한테 이제 수강생님들이 여쭤보실 때, 어떤 마케팅이 제일 효과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무조건 1분 영상 촬영하시라고 합니다. 1분 영상, 1분 이하의 영상, 짧은 영상이 처음에 한 3개월까지는 내가 좀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잘 쌓고 연습하시면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 인스타그램 마케팅이 좋은 이유가 인스타그램이 처음 나왔을 때 왜 인기가 있었냐면 감성 사진 때문에 인기가 많았어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면 감성 사진으로 이렇게 감성이 막 올라오는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많았고 초반에 좀 외모를 좀 어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는 어떤 나의 경제력을 어필하시면서 인기를 끌거나 호감을 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로 인기를 끌던 시대가 뭐 끝났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 시대 이런 콘텐츠가 아니어도 현재는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로 5초 영상도 5초짜리 영상도 조회수가 대박이 나는 아주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현재 올해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하시기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여러 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이 정도 영상을 찍고 맨 위에다가 글자를 넣는 편집, 그 다음 업로드할 때 음악 하나 선택해서 올려요. 이 정도 영상 편집? 충분히 우리 대표님들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 옆에 이제 우리가 영상이나 사진 올리고 나서 글을 쓰시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글을 쓰시는데 이분은 무슨 글을 쓰셨냐면 5년간 공실인 상가를 계약했고 바질 키우려고 이제 시작을 하셨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네. 왜 바지를 했는지 다음 편에 자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 영상의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가면 상단에 게시물이 있고 옆에 이렇게 릴스가 있잖아요. 릴스를 누르면 저 영상들의 조회수를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으세요. 보면 방금 보셨던 영상이 이분이 처음 올린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올린 컨텐츠라는 거죠. 이분이 지금 게시물을 12개밖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올린 영상의 조회수가 지금 보시면 390만 회가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했죠. 그런데 방금 자세히 보셨던 것처럼 대단히 퀄리티 있는 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화려한 편집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이런 영상인데도 이렇게 인기를 끈다고? 그래서 충분히 요즘에는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인기를 끄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그럼 어떤 얘기를 올리나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조금 찾아서 올리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1분 이하의 짧은 영상과 함께 올리는 그러니까 영상, 글 같이 올렸죠. 이런 컨텐츠가 요즘에는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마케팅 효과가 엄청 좋아서 저는 현재 아주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항상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질문을 많이 드려요. 우리 대표님들 인스타 하시는 분들. 자, 왜 팔로워가 늘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왜 팔로워가 늘지 않았을까? 혹시 생각나는 이유가 있으세요? 잠깐 뭐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적어주시면 뭐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가 이제 물론 있겠지만 우리 대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꾸준히 하지 못했다. 네, 서윤성 대표님. 또 다른 분들. 제가 다른 인스타 가서 댓글을 안 써서, 노출이 적어서 나는 그래서 인기가, 팔로워가 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통을 하지 않아서, 재미가 없어서 나의 컨텐츠는, 네. 궁금증 유발이 쉽지 않았다. 네. 어그로를 잘 못해서, 네.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네, 다들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대표님들의 컨텐츠를 많이 보면서 지금까지 어떤 컨텐츠를 올리셨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올리신 컨텐츠들 공지를 하시고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나의 어떤 소식도 전달하시고 상품에 대한 이야기도 올리시고 나의 개인적인 소소한 일상도 올리셨죠. 그리고 내가 오늘 다녀온 곳에 대해서도 올리고, 내가 오늘 먹은 음식 사진도 올리고, 뭐 이런 이제 일상의 여러 가지들을 올렸습니다. 자, 이런 컨텐츠들 주로 많이 올리셨나요? 어떠세요? 맞아요? 맞아요? 나는 다른 컨텐츠 올렸는데요. 혹시 있으세요? 저는 다른 컨텐츠 올렸는데요. 혹시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자, 잘 듣고 계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올린 컨텐츠를 보면서, 이런 사진들 많이 올리셨죠. 자, 그런데 매출 올리는 인스타그램에는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요거 외에 올려야 할 큰 두 가지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요거 말고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컨텐츠를 올리세요라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팔로워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올리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구매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표님들께서 하신 저 회색 컨텐츠는 없어도 돼요. 실제로는. 없어도 크게 두 개의 컨텐츠로 나눠서 보실 수도 있어요. 팔로워를 늘리는 컨텐츠와 구매를 늘리는 컨텐츠. 이렇게 아마 큰 그림을 좀 두 개를 보시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팔로워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컨텐츠는 뭔가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또 다시 나눠서 갖고 왔어요. 팔로워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컨텐츠. 첫 번째는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내가 줄 수 있는 어떤 좋은 꿀팁, 유용한 정보를 올려줄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의 어떤 비즈니스 과정 안에서 나의 경험,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을 또 올릴 수 있으세요. 사례를 좀 보시면 이해가 쉬워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살림 정보, 생활 꿀팁. 요거는 이제 그 생활용품을 파시는 분인데 어떤 릴스 컨텐츠를 올리셨냐면 정보성으로 살림 정보와 이제 생활 꿀팁을 올리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소리는 이제 음악이어서 살짝 끄고 보면은 이건 이제 그 계란 껍질 깔 때 흰자가 껍질에 달라붙은 적 있으시죠? 계란 껍질을 쉽게 까는 법인데 네. 뭐였냐면 계란을 물에 넣고 끓이는 게 아니라 끓는 물에 계란을 넣으면 된대요.
저는 이거 보고 처음 알았어요. 저희가 항상 계란을 그냥 물에 넣고 끓이는데 끓는 물에 계란을 넣으면 된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소소한 꿀팁이죠. 굉장히 소소한 꿀팁. 그런데 이분은 이 계정은 그러면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인가요? 가서 보면은 자, 예쁜 살림은 살림 공간과 함께 자, 게시물 2,700개를 지금까지 올리셨고 팔로워는 29만입니다. 제가 사실 딱 잘라서 말씀드렸을 때 팔로워 사실 저는 10,000명만 넘어도 뭔가 팔려요. 물건이 팔립니다. 그런데 10만 명이 넘으면 잘 팔리겠죠. 자, 20만 명이 넘으면 뭘 팔아도 잘 팔립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20만 명이 넘으면 뭘 팔아도 잘 팔린다. 자, 그리고 게시물 수 보세요.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뭘 파는 사람인지 안 파는지는요, 링크를 눌러서 보시면 돼요. 링크를 눌렀을 때 딱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 가서 보면, 아, 생활용품 파시는 분이 있구나. 그런데 이분이 올리는 컨텐츠는 뭐예요? 방금처럼 생활 꿀팁을 같이 올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쌀을 보관하는 꿀팁을 준다거나. 근데 꿀팁만 주는 게 아니라 정보도 주면서 본인 상품도 팔아요. 이렇게.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구나. 생활용품 파시는 분이 생활 꿀팁. 그다음 우리가 흔히 보는 미용실의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들 많이 이제 선생님들 많이 보시잖아요. Sounds like 음악은 이런 배경음악이어서 제가 좀 줄이고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분도 일반적인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이신데 본인이 파는 게 사실 이런 컨텐츠를 파는 게 아니에요. 머리 묶는 방법을 파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분은 그냥 헤어스타일링 해주는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본인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꿀팁, 정보 제공을 하는 컨텐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보고 제가 이런 컨텐츠 너무 괜찮다. 나중에 저장해둬야지. 이 선생님 팔로우 해야지. 팔로우하고 보다가 이분이 평소에 올려주는 고객님 시술 후기. 이분한테는 사실 고객님 시술 후기가 상품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제가 이분의 고객님 시술 후기를 보다가 어머나 이분 시술 스타일 너무 괜찮네? 이분한테 머리 한번 하러 가볼까? 이렇게 고객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팔로우를 늘리는 컨텐츠가 뭐다? 헤어스타일 꿀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분에게는 팔로우를 늘리는 컨텐츠입니다. 신규 팔로워가 계속 늘어나야지 그 안에서 고객이 생겨요. 자, 영어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이 있으세요. 저희 선생님도 영상 꼭 보면 배워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엄마들이 영어 딱 가르치기 시작하잖아. 알파벳이나 파닉스로 먼저 가르쳐.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 아이들한테 물 주세요를 가르치고 싶어. 우리가 한국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앞에서 생활용품 관련된 생활 꿀팁을 보고 헤어, 미용 관련된 컨텐츠를 봤잖아요. 자, 이분은 교육이죠. 그러니까 무형의 상품과 무형의 서비스를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뭔가 보여줘서 찍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땐 내가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정보를 주는 거죠. 저는 이제 우연히 이분을 이 인스타에서 봤어요. 근데 보다가 너무 내용이 좋은 거예요. 제가 이번 컨텐츠를 여러 개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영어 교육은 이렇게 시켜라. 그리고 보다 보니까 교육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고 경험도 많고 굉장히 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여러 개의 컨텐츠를 보다 보니까. 근데 보다 보니까 너무 컨텐츠가 좋아. 그래서 저는 팔로우를 했고 이분 컨텐츠를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 받아보다가 어느 날인가 세미나를 하신대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결국엔 저는 이분의 유료 세미나를 결제해서 수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이분이 뭐 계속 강의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만 했으면 안 갔겠죠. 그런데 이분이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영어 공부는 이렇게 시키세요. 하나하나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저분을 신뢰한 겁니다. 이렇게 고객으로 전환이 되는 거다. 자, 또 하나 볼게요. 먹거리를 파는 쇼핑몰입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게시물이 5,000개고요. 팔로워가 30만이 넘죠. 엄청 잘 팔리겠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리고 여기는 네, 백년 밥상이라고 해서 먹거리를 파는 쇼핑몰이에요. 뭐 과일, 뭐 여기 뭐 장어, 뭐 고기 이렇게 이것저것 파시는데 여기도 컨텐츠를 보면은 어떤 컨텐츠가 있냐면 여기 뭐 밥도둑, 무조림 보시면 드셔보셔야 안다니까요? 뒤집어지게 맛있는 무조림 레시피. 밥 땡겨.
무는 1.5cm. 이런 요리 레시피, 인스타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입니다.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컨텐츠죠. 그런데 이 인스타도 요리 레시피만 주는 크리에이터가 아니죠. 가서 보셨을 때 아까 제가 먹거리를 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먹거리를 파는데 인스타에서 계속 자, 우리 거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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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세요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레시피를 주고 우리 거 팔고, 레시피 주고 우리 거 팔고, 레시피 주고 우리 거 팔고, 레시피 주고 우리 거 팔고. 여기는 그 팔로워를 늘리는 컨텐츠가 반인 거죠. 그 다음 상품 얘기가 반. 이렇게 컨텐츠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보, 꿀팁, 유용한 정보를 주시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그런데 저는 별로 제가 줄 만한 게 잘 없는데요. 제가 현재 제가 줄 만한 꿀팁이 별로 없는데요. 그러면 또 하나 좋은 게 경험을 공유하는 컨텐츠입니다. 이런 나의 비즈니스의 과정이나 에피소드를 공유하는 컨텐츠가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굉장히 급증하고 현재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펜션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자, 보셨던 것처럼 이분의 영상은 이게 다예요. 영상만 눈으로 봤을 때 한 3초 정도? 5초 정도 되는 그 청소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글자 하나 넣은 편집이 다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옆에 이제 내용 보면 오픈 초기에 이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갑자기 급하게 펜션을 하게 되셨대요. 너무 막막했다. 그리고 저한테 막 화내셨던 고객님도 있었고 정말 힘들었다.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정말 네,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의 어떤 열정, 나의 비즈니스를 하는 또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 이걸 올려준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릴스 영상이라고 하기에는 영상을 하나 같이 올리면서 사실은 이 글이 메인이죠. 이거는 이 글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쉬운 영상을 일부러 보여드린 이유가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3초에서 5초 정도 되는 내가 나오는 영상 올리면서 글자 하나 넣는 정도의 편집. 그리고 나의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진솔한 이야기. 내가 지금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하나하나들의 에피소드, 일어나면서 있었던 일들. 그걸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궁금해합니다. 또 다른 카페의 케이스도 한번 볼게요. 시에 오시는 손님이 계신다. 퇴근 후 당산역에서 전철을 타고 너티브루키까지 걸어오시는 손님이 있다. 친구처럼 오늘 점심을 뭘 먹었고 내가 새로 만든 디저트의 맛은 어떤지 묻기도 하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분이다. 어느 날 문득 이 시간에 밥도 안 드시고 오시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빈속을 단 걸로 채우시면 어떻게 해요? 저녁은 잘 챙겨 드셔야죠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요, 매번 맛있는 디저트 먹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행복하다고요. 퇴근 후 디저트 먹으면서 사장님이랑 수다 떠는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힐링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운 손님이다. 네, 이렇게. 물론 이분의 영상은 CCTV 화면이에요. 그걸 저 손님의 허락을 받고 올리신 거고, 그 안에 이제 이분이 목소리 멘트와 함께 이 자막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실 이 자막도 일일이 손으로 다 쓴 게 아니고요. 목소리로 내가 말로 하면 요즘에는 그걸 자동 자막으로 달아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브루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앱도 있고요. 많이 쓰시는 캡컷 있죠? 캡컷. 캡컷도 이 기능이 있어요. 내 음성, 이 목소리를 자막으로 자동으로 달아줍니다.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오타만 수정하면 돼요. 오타만. 캡컷. 제일 많이 쓰시는 캡컷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이분도 뭐예요? 이 이야기는 고객의 이야기입니다. 고객의 이야기.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만나는 고객의 이야기. 굉장히 좋은 콘텐츠예요. 그래서 저분은 방금 보셨던 분은 되게 이런 콘텐츠로 보시면 게시물이 300개인데 팔로워가 5만 명이나 되신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하셔갖고 영상 올리시는 족족 조회수가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카페만 하시다가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도 하시고 다양하게 이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다음 또 학원 하나 볼게요. 앞에 이제 제가 교육의 사례로 이 영어 교육을 보여드렸잖아요. 자, 이번에는 여기는 똑같이 학원이에요. 또 교육 업종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학원인데 이제 최근에 저희 수강생님이 찾아주신 사례예요. 수업 현장인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 빰빰바라 이렇게 들어가야지. 다시. 빰빰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바라바라밤밤밤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박자가 안 맞추는데 다시. 하나 둘 빰빰바라바라밤. 이 피아노하고 선생님은 원장님은 아이들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몸으로 막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가르쳐. 네 하나 둘라라리라라 빰빰빰 라라리라리라리라 빰빰빰빰 라라리라리라라. 그때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이제 저희 수강생님 피아노 학원 하시는 원장님께서 이제 이 사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봤는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 수업 현장에 엄마들, 학부모들도 함께 봐도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다 같이 하는 피아노 수업이라고? 그래서 저도 보면서, 와, 우리 동네에 이런 학원이 있다면 저는 저희 아이를 여기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보자마자. 그래서 요즘에 인기 있는 컨텐츠는 이런 날것의 컨텐츠가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스타를 한 지 저희가 본 지 10년이 넘었어요. 10년 넘게 저희가 계속 본 컨텐츠가 뭐냐면 감성사진, 그 다음에 자랑하는 컨텐츠. 좋은 데 갔다 온 거, 좋은 것만 계속 저희가 봤는데 10년 넘게 보다 보니까 이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인기 있는 컨텐츠는 이런 날것의 컨텐츠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비즈니스 현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컨텐츠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옷가게를 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에피소드를 하나 올려주신 게 있어요. 이것도 아주 짧고 쉬운 영상입니다. Not always easy to see the good when it doesn't look the way it's not always easy. 요만큼이에요, 영상은. 보시면 3초? 길어야 5초죠. 그리고 이렇게 글자만 넣는 편집. 이런 정도의 편집은요, 편집 프로그램이나 앱을 쓰지 않고 인스타그램에서 그냥 영상 올리면서 글자 올리고 음악 넣고가 가능해요, 현재는. 그리고 이분은 옆에 이제 글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7년 된 거래처 사장님께 전화를 했다. 사장님, 요즘 옷 실밥이 너무 많아요. 혹시 공장 바꾸셨나요? 그랬더니 요즘 공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인원을 줄이고 있어요. 이런 이제 뭐 이야기가 일하면서 있으셨던 에피소드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생한 현장에 살아있는 이야기들, 내가 일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공유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례를 좀 보시니까 이렇게 하면 나도 괜찮겠네. 약간 좀 뭔가 감이 오시나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많이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궁금해하고 뭔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준다거나 근데 내가 뭔가 정보를 만들기가 난 너무 어려워. 그러면 내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를 과정과 에피소드를 진솔하게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저 오늘 뭐 했어요? 저 오늘 뭐 먹었어요? 어디 다녀왔어요? 이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인해서 누군가가 뭔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 마케팅이긴 하지만 요즘 워낙 인기가 많은 이런 1분 정도의 짧은 영상, 릴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릴스 스타일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뭔가를 촬영을 해서 보여주는 릴스를 찍을 거냐, 아니면 직접 나와서 말을 하는 릴스를 찍을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부관리샵 대표님이에요. 이제 이분은 부산에서 피부관리샵을 하시는 대표님이신데 요즘 이런 식으로 뭐 셀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이분은 이제 정보를 주는 거죠. 이거를 뭐 페이스 요가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마사지 하는 방법, 뭐 얼굴 붓기 빼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직접 내가 찍어서 보여주면서 정보를 주는 거죠. 이렇게 뭐 요리 레시피가 될 수도 있고 헤어스타일 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이렇게 찍어서 보여줄 수 있다. 나의 어떤 관심사나 내가 정보를 줄 분야를. 그럼 보여주는 릴스를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시면 되고 그런데 저처럼 찍어서 보여줄 게 없어요. 저도 오늘 교육이 릴스 조회수가 왜 이렇게 안 나오죠? 궁금하신 분들께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영상의 주제 어디?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촬영을 해서 보여줄 거리가 없어요. 유형의 상품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직접 나와서 출연을 해서 말하는 영상을 찍으면 돼요. 설명을 해주는 거죠.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업종은 이제 뭐 주로 이런 분들이 좋아요. 저처럼 뭐 교육, 뭐 금융, 보험, 그다음에 뭐 그 노무, 세무, 그다음에 병원 원장님들, 뭐 약사님들 이런 분들이 직접 뭔가 찍어서 보여줄 거리가 그렇게 다양하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의 전문성을 풀어주고 내가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얼굴을 보여주면서 직접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정보를 주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신뢰를 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1월에 인스타그램 해킹을 당해서 날려버리고 이걸 1월에 다시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게시물이 몇 개 없잖아요. 다시 만들어서 저는 이제 이걸 할 줄 아니까 정보를 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아니까 아 그래 짧은 정보 주는 릴스 열심히 올려서 3개월에 1만 팔로워 만들어야지 해서 저는 정확하게 90일이 안 돼서 딱 1만 팔로워를 만들었어요. 이게 정보를 주는 게 지금 하기 가장 좋은 가장 효과적인 컨텐츠. 근데 내가 정보를 주기가 좀 그래? 그러면 이런 사장님처럼, 펜션 사장님처럼 내가 이야기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는 릴스를 할 거냐, 말하는 릴스를 할 거냐, 정하고 가셔도 되고, 둘 다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최초의 시작은, 연습은 이런 짧은 영상부터 해보세요.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막 1분짜리를 얼굴을 내놓고 말을 한다고 카메라 앞에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3년 전에 코로나 때 제가 현장 강의를 하는 사람이어서 강의가 없어져갖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전에 이제 그 코로나 시작할 때. 그때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 토즈 같은 공간을 하나 빌려서 혼자 영상을 찍으러 3시간을 빌렸어요. 이제 노트북하고 핸드폰만 딱 들고 가서. 근데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카메라를 보고 말을 하는 게. 제가 현장에서 뭐 100명, 200명 있는 데서 강의는 잘하는데 카메라를 보고 말을 하니까 벽 보고 말을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 제 기억에 3시간을 빌리러 들어갔다가 인사만 하는데 안녕하세요 친절한 미녀 강사입니다 하고 제 소개를 하는데 2시간 30분을 썼어요. 그만큼 처음 하는 분들한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벽 보고 말하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우선 뭐 내가 나오는 영상도 찍고 간단히 글자를 쓰고 우선 글로써 올려보는 릴스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좀 할 수 있겠어. 찍을 수 있는 것도 찍어보고 말하는 것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알려드린 게 팔로워를 늘리는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그 다음 구매를 늘리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를 갖고 왔어요. 구매를 늘리는 컨텐츠는요. 고객의 후기를 넣으세요. 고객의 후기. 저는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후기를 받아요. 그러면 후기를 캡처해서 올립니다. 이게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어디서 구매를 결정짓냐면 다른 사람들이 올린 후기를 보고 구매를 결정지어요. 그래서 우리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고객님들이 나에게 준 후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후기를 올리실 때 아주 소소한 작은 꿀팁은 뭐냐면요. 사람들은 또 이렇게 긴 글을 잘 못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에 형광 펜칠 하시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 쓰시는 스마트폰 앱 사진첩 안에 이 기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숙소인데 이렇게 실제로 뭔가 손으로 받는 후기가 있어요. 방명록. 실제로 제가 펜션 사장님들 마케팅 많이 해드렸는데 이 방명록이 홍보 효과가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굉장히 다들 만족해하는구나. 아, 진짜 고객들이 좋아하네? 구매, 확정. 나도 구매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비포 애프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시는 분야에서. 그럼 무조건 비포 애프터가 구매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올리세요. 여기는 식탁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가죽 매트를 파시는 분이에요. 이제 원래 이렇게 식탁 많이 쓰는데 위에다 정확하게 재단을 해서 파시는 가죽 매트를 파시는 대표님인데 비포 애프터를 보면 우리 집에도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네? 너무 좋아. 이렇게 구매를 연결 짓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 대표님들도 다이어트 관련된 거 있으시잖아요. 상품. 제가 이제 본 다른 해외의 컨텐츠인데 보면 최초 이제 본인 몸이 이렇게 살이 이제 좀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과정을 계속 담는 거예요. 짧게 짧게 이제 찍어서 붙인 거죠. 명확하게 비포 애프터죠. 정말 확실한 비포 애프터. 그래서 비포 애프터만큼 구매를 확 끌어당기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 대표님들 비포 애프터를 보여줄 수 있다. 최고 좋아. 이분 계속 빠집니다, 살이. 살이 계속 빠져요. 너무 놀랍죠. 맨 처음에 69kg인가 67kg인가 그랬죠. 40kg대까지 내려갔어요. 이거 보면서 만약에 우리 동네에 이런 뭔가 센터가 있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살 빼고 싶은 분이. 무조건 가요. 무조건 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40 몇 킬로까지 갔나요? 저 운동이 이제 굉장히 핫해요, 사실은. 40kg까지 갔어요. 몇 킬로까지 갔나요? 네, 이렇게 67kg인가 69kg에서 지금 40kg까지 갔잖아요. 그죠? 명확한 비포 애프터가 구매로 연결짓는 컨텐츠입니다. 그다음 인스타그램은요. 저희가 실제로 통계도 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열어본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열어보고 아마 우리 대표님들도 인스타그램을 좀 하시는 분은 하루에 몇 번씩 아마 열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봐요. 그래서 약간의 실시간성이 있어서 뭔가 우리의 뭔가 인기를 어필하고 빨리 구매하세요라고 이야기하기에 잘 먹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인기를 어필하면 사람들은 서두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저희 수강생님이신데 이런 케이크를 파시는 분이에요. 수제 케이크를 파시는 분인데 보면은 6월 일정 마감, 7월 예약 가능 날짜, 8월 예약 가능 날짜, 9월 예약 가능 날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빨리 마감이 되고 있고 인기가 많으니까 얼른 구매해라. 인기를 어필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인기를 어필하세요.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그다음 이 대표님도 포항에서 앙금 플라워 떡 케이크를 만드시는 대표님이신데 이분은 혼자 하세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주문이 거의 다 마감이 돼요. 혼자 이걸 만들 수 있는 수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간혹 토요일 마감이 금요일 날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대표님, 금요일 날 마감이 돼도 이번 주 주문 마감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주문 마감됐습니다. 마감 공지를 하시라 그래요. 마감 공지. 우리 대표님들이 뭔가를 팔 때 판매 공지는 잘 해요. 그런데 마감 공지는 잘 안 해요. 근데 마감 공지를 하면 이분이 만약에 마감 공지를 계속해서 이게 누적돼서 쌓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와서 보시는 분들이 여기는 내가 서두르지 않으면 빨리 마감이 되는구나. 사람들을 서두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으면 지금 구매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밖에 구매를 못 해요 라고 해야지만 지금 당장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판매 전략도 필요하신 거예요. 여기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어떤 쇼핑몰을 제가 우연히 이제 들어갔는데 단언컨대 지금이 가장 저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유산균을 파는 쇼핑몰이었어요. 지금 사면 한 달에 9,700원인데 이거 이벤트 마감하면 19,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자마자 샀어요.
왜냐? 나는 조금 더 저렴하게 할인받아서 사고 싶으니까 샀는데 제가 우연히 한 2, 3개월 후에 이 쇼핑몰을 다시 들어간 거예요. 어쩌다가. 그랬더니 이 이벤트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 사기당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맞아. 이벤트 종료하면 가격 인상된다고 했는데 이벤트를 종료를 안 한 것뿐이에요. 여기서 뭔가 거짓을 얘기한 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자마자 서두른 거죠. 서두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공구를 하죠. 공구. 공구는 뭐예요? 딱 3일만 팔죠. 3일 아니면 못 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 기회를 제한하는 게 사실은 더 파는 전략입니다. 못 사게 해야 돼요. 그래야 더 사요. 여기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컨텐츠가 양배추 젤리 얘기 파시면서 그 양배추 젤리 하나에 양배추가 몇 개나 들어있는지 실제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 사용되는 양배추, 농축액이 이런 진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렇게 하면서 이 양배추 젤리를 파시는 거예요. 약사님이신데 이제 공동구매로 이런 것들을 파세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이거 양배추 젤리? 우리 아이들 맨날 슈퍼에서 자꾸 편의점에서 젤리 사 먹는데 이왕이면 몸에 좋은 젤리 사 먹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평소에 자주 보는 약사님이거든요. 인스타에서 보다가 산 거예요. 이렇게 고객은 이렇게 사요. 내가 평소에 자주 보다가 신뢰를 갖고 있다가 뭘 판다고 하면 사는 거예요. 그것도 3일만 판다고 하니까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다. 지금 싸게 사야지 하고 서둘러서 사는 겁니다. 실제로 이분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유튜브 170만 유튜버예요. 약사님 중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를 하시는 제일 이제 유명하신 분.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을 보면서 보세요. 이분은 외모도 꾸밈이 없습니다. 굉장히 친근해요. 항상 이런 수다보던 모습의 외모로 나오셔갖고 자, 내일 공동구매 시작하는 이 남노플 유산균 이렇게. 일반적인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을 계속 보면서 믿고 보다가 공부한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는 케일 가루, 케일 파우더를 파신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거를 뭐 맨날 그거 야채 갈아서 먹으면서 케일 파우더를 넣어서 먹는데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사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보다가 사볼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안에서 가장 크게 맥락을 보는 게 뭐냐면 자주 보고 익숙해지면 쉽게 구매한다예요. 자주 보고 익숙해지면 쉽게 구매한다. 근데 자주 볼 거리가 있어야죠.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자주 보게 하고 중간중간 내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저한테 제가 케일 파우더를 사야 된다 그랬어요. 약사님이 케일 파우더를 파는데 사야 돼. 그랬더니 저희 직원이 저보고 케일이 어디 좋냐요. 모르겠어. 그냥 약사님이 판대 좋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한 신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도 컨텐츠를 통해서 신뢰를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컨텐츠는 올리지 마세요 하고 제가 또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자, 어떤 컨텐츠 올리지 말라고 할까요, 제가? 이런 컨텐츠는 올리지 마세요. 제가 무슨 얘기 할 것 같으세요? 혹시 좀 뭐가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없어요? 인증? 인증? 무슨 인증일까요, 우리 대표님? 먹방? 자랑? 캡처한 거. 캡처한 거, 사실 그런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생생한 거? 일상? 몇 개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저는 4가지를 갖고 왔어요. 유행하는 건 좋은 거예요. 유행하는 건 좋은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셀카. 제가 얼마 전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저렇게 했습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이런 머리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셀카를 엄청 찍었죠. 당연히 자랑하고 싶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싶겠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내 얼굴은 나한테만 이쁘다는 거. 남들이 봤을 땐 제가 이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셀카는
가능하면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이 사진.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게 내 아이죠. 그런데 내 아이도 나한테만 예쁩니다. 남들 봤을 때 사실 내 아이는 예쁘지 않아요. 저도 제 아이가 세상에서 최고지만 남들이 볼 땐 예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자, 맨 위에 써 있죠. 맥락이 없다면, 내 비즈니스와 맥락이 없다면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대표님이 아이 옷을 팔아요. 그럼 아이 사진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뭐 하는 걸 이제 팔아요. 다이어트 식품을 팔아요. 건강 제품을 팔아요. 내 아이 사진이 그 안에서 뭔가 맥락이 있다면 맞고, 저는 없다면 굳이 내 비즈니스 홍보하는 인스타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 그다음, 저는 여행 사진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또 교육하는 강사다 보니까 제가 맨날 여행 사진을 자꾸 올려보세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 강사님은 맨날 놀러 간다니나? 그다음에 음식 사진. 네. 음식 사진을 저희가 왜 많이 올리냐면 내가 하루 세 끼를 먹고 특히 오늘 우리가 외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음식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러니까 많이 찍으니까 그냥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표님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맥락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하셔갖고 관련이 없다면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 만약에 내가 아이 사진 올리고 싶어요. 그럼 아이 사진 올리는 계정을 따로 하세요. 여행 사진, 난 여행을 많이 가는데 여행이 취미인데요? 그럼 여행 계정을 따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원래 이제 그 매출 올리는 인스타그램에 시작해갖고 이거는 조금 실제로는 어떤 걸 먼저 좀 하시면 좋을지 얘기를 좀 드리면, 그래서 결국에 대표님들이 하시기 좋은 거, 내 인스타그램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신지 한 줄 컨셉이 있는 인스타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님들을 위한 마케팅 이야기를 주는 계정인 거죠. 그다음 첫 번째 이 이름 있죠. 우리 이름 쓰는 칸에는요. 이름 쓰는 칸에는 상호명과, 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거. 여기엔 반드시 상호. 뭐, 내 개인 브랜드의 이름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친절한 미녀 강사. 제 닉네임이 저의 상호죠. 여기 이제 아까 그 펜션은 대천 하루 펜션이 상호. 그 다음에 뭘 많이 넣어요? 검색어를 넣어야 돼요. 고객이 찾는 단어. 여기 보시면 대천 펜션, 대천 숙소, 대천 해수욕장 펜션. 고객이 찾는 단어, 검색어를 이름에 넣어야 돼요. 이름이 검색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네 줄까지 나오는 소개글. 여기에 또 뭘 쓰는 게 좋냐? 한 줄 소개 문구. 그 다음 판매 중인 상품이나 서비스, 차별화 어필. 아웃도어 컨셉의 이색 바베큐장에 있는 펜션이다. 차별화를 어필하는 거고요. 자,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될지. 문의는 이쪽으로 주세요. 이렇게 네 줄까지 기본적으로 보이시고요. 5줄까지 더 쓰셔도 되는데 그때는 더보기를 눌러야지만 열리기 때문에 네 줄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게시글을 올릴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쭉 써요. 그 다음에 저희가 원래 해시태그를 넣죠. 저는 내가 하고 싶은 내용, 이야기, 해시태그 사이에 나만의 공지를 만들어서 넣으시라고 합니다. 나만의 공지. 이렇게 그 선 있죠. 선을 쭉 그어요. 특수기호 이렇게 바 있잖아요. 선을 쭉 긋고 나를 어필하는, 나를 알리는 문구를 써요. 15년 마케팅 노하우를 압축해서 알려주는 친절한 미녀 강사. 저는 또 책을 썼다는 게 저의 어필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 그 다음 제가 뭐 큰 기업에 다녀온 강의 이력을 어필하는 게 저의 차별화 전략, 매력 포인트다. 나의 차별화 전략, 매력 포인트 어필, 공지, 문의는 어디로 주세요. 나만의 공지를 만들어서 넣고 구분선을 좀 지어주시고 마지막에 관련 해시태그를 넣는 걸로 글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해시태그는요. 저희가 샵 단어, 샵 단어, 샵 단어 이렇게 쓰는데 인스타그램에서 게시물을 검색할 때 해시태그로 검색을 하죠. 최대 30개까지 한 번에 넣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10개에서 20개 정도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검색하는 단어를 쓰는 게 핵심이다. 그 다음 사용하시기 좋은, 알아두시면 좋을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업스타태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업스타태그라고 검색을 하면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들어가셔갖고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유산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유산균을 현재 뭐 팔고 싶다.
자, 그러면 검색 결과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내가 오늘 쓰고 싶은 해시태그를 선택해요. 장건강, 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추천, 뭐 온가족 유산균, 뭐 변비 유산균, 영양제, 비타민 C. 아, 나는 요걸 좀 갖다 써야겠다. 체크하시고 오른쪽 위에 있는 복사하기 버튼을 누르면 7개의 해시태그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 넣으세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 있는 제 메모장에다가 한번 붙여 넣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메모장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들어와요. 굉장히 편리하죠. 내가 이거 일일이 써지 않아도 돼요. 이거 필요 없는 것만 지우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편리한 사이트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쓰시고. 그다음 마지막 제가 이제 아까 이렇게 3초 리스 원래 이제 보여드리면서 올리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걸 보여드려도 될 시간이 저희가 있나요? 이거 보여드리고 끝인데 이거 하고 마무리할까요? 어때요? 우리 대표님? 괜찮아요? 그러면 네, 3초 리스 올리는 방법을 제가 이제 제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원활하게 될지 저도 이게 꼭 줌으로 할 때 그런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오늘 급하게 이렇게 3초 리스 하나 올렸어요. 이렇게. 이것도 3초예요. 그죠? 네, 3초 하고 올리고 사실 이야기는 쭉 이야기를 담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사례로 좀 보여드리려고. 자, 제 스마트폰을 연결을 했습니다. 네, 자 보시면 자 먼저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자, 네, 하단에 게시물 스토리 릴스가 있는데 저희가 릴스 올리시잖아요. 그때 내가 만약 촬영해 놓은 영상이 있다. 그냥 저 아무거나 하나 올릴게요. 여기 8초짜리 영상이 있어서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죠. 자,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런 업종의 대표님들은 블로그를 하시면 성과가 그냥 이제 낮에 영상 찍을 때 연습하던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밑에 이렇게 잘라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한 3초 이런 정도? 업종의 대표님들은 블로그를 이렇게 하시면 해서 이런 정도. 업종의 네, 됐죠? 잘랐습니다. 원하는 만큼만. 자, 오른쪽 상단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런 업종 자, 넘어가서 글자를 쓸게요. 상단에 AA 있죠? AA. AA가 글자 쓰는 메뉴예요. 자, 이런 사장님은 인스타 하지 마세요. 이런 부정어가 실제로 조회수가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런 게 되게 조회수가 잘 나와요. 됐죠? 끝. 자, 그 다음 최상단에 이거 음악 있죠? 음악. 음악 넣으시면 돼요. 음악 하나 아무거나. 됐어요. 완료. 자, 그래서 밑에 사실은 동영상을 수정하는 메뉴 안에서도 원래 다 볼 수 있어요. 글자도 넣을 수 있고, 네, 여기서 이제 원래 음악도 추가할 수 있어요. 원래 여기서도 다 할 수 있고 앞에서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플레이를 한번 해서 볼게요. 끝이죠. 이렇게 끝난 거예요. 글자 넣고 음악 넣고 이렇게만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많이들 이제 항상 여기서 하시는 거 하나 내가 만약 글자를 더 쓰고 싶다. 그럼 하단에 텍스트 메뉴가 있어 또 추가할 수 있어요. 뭐 자세한 내용은 이런 거 요즘 많이 보셨잖아요. 아래에 하면서 아래 화살표 이렇게 넣어서 잡고 이동해서 거의죠. 좀 이렇게 약간 아래에다 넣어주죠. 그리고 이제 요거 하실 때 보면은 내려오다 보면 선이 있어요. 선. 그래서 이 선 아래로 내려오지 마시고 선 위까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완료.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끝났죠.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글 쓰시면 돼요. 요거 이제 글 쓰시는 거는 평소에 많이 하시던 거. 그래서 글 쓰시고 그다음에 자, 업로드 하실 때 보시면 커버 선택, 프로필 그리드 조정. 요거는 한번 볼게요. 커버 선택은 뭐냐면 내 인스타그램이 이제 이 컨텐츠가 멈춰 있을 때 메인으로 보여지는 화면 있죠. 멈춰 있을 때. 그걸 여기 커버 편집 메뉴가 있어요. 커버 편집 들어가서 지금처럼 얼굴을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별로 안 좋잖아요. 메인 이미지가.
그럼 내가 이렇게 조금 예쁘게 나온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메인으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썸네일 화면을. 자, 그 다음 상단에 프로필 그리드라고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약간 단어가 조금 달라요. 저는 아이폰이어서. 프로필 그리드를 눌러서 이게 이렇게 정사각으로 보여지잖아요. 내 프로필에서. 그때 이렇게 보여지면 좀 그러니까 약간 조절해서 이렇게 해서 밑에 글자 안 보이게 보이면 조금 더 깔끔하게 메인 화면을 만들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글 쓰시면 돼요. 그리고 글 쓰고 만약에 뭔가 하나 더 하고 싶다. 그럼 밑에 주제 추가라고 해서 릴스를 시청자와 매칭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관련 주제를 선택하세요. 있어요. 한 3개 정도까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요거 해주셔도 좋습니다. 뭐 꼭 필수,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렇게 해서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이런 이제 좀 짧은 3초 릴스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자, 요렇게 제가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워낙 인원이 많아서 질문은 못 받을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마무리를 하나요? 이렇게 그냥 인사드리고 끝내면 될까요? 네. 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최대한 좀 이렇게 꽉꽉 담아왔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네.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친절한 미녀 강사 찾으면 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또 인스타그램에서 자주 뵙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사를 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